좁은 시장 골목, 김밥 포장마차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브레이크를 긁으며 멈춰섰다. 트렁크가 열리고 두꺼운 서류 박스가 먼저 내려왔다. 이어 양복 입은 변호사 5명이 한 줄로 내렸다. 마치 누군가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시장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저거 뉴스에서 보던 사람들 아니야? 저 포장마차가 뭐라고? 앞치마를 두른 29살 여자 한지우는 김밥 칼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피해자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지우는 식중독 누명 하나로 납품 계약이 끊기고 이모 약값을 구하지 못해 병원 복도에서 사체를 검색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왜 변호사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시장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왔다. 낡은 소나타에서 내린 60대 남자. 그리고 지우의 뒤 휠체어에 앉은 이모가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우야, 저 사람 돈 절대 받지 마. 그 인간이 내 인생을 한 번 이미 부쉈어. 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전으로 돌아간다. 새벽 5시 대형 급식업체 물류센터. 한지우는 도시락 300개를 납품하고 서명을 받으려던 참이었다. 이 계약 하나로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 포장마차 수입과 합치면 이모 약값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었다. 그때 직원들이 달려들었다. 식중독 신고 들어왔어요. 전량 폐기. 지우 눈앞에서 도시락 박스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플라스틱 뚜껑이 튕겨나가고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다. 잠깐만요. 검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업체 담당자가 휴대폰을 지우에게 들이밀었다. 기사 떴어요. 당신 업체가 원인이래요. 화면에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급식업체 식중독 의심, 납품업체 조사 착수. 이미 언론 제보 들어갔어요. 우리도 타격 커요. 계약 즉시 해지합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식중독? 나는 매일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쫓겨나듯 주차장으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그때 폰이 울렸다. 계약 즉시 해지 위약금 500만 원 청구 예정 마이너스 법무법인.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통장 잔고는 9만 원. 이모 약값 마감은 내일까지 45만 원. 위약금은 500만 원. 세 개의 숫자가 지우를 짓눌렀다. 검사도 안 나왔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포장마차를 열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모 약값은 내일까지였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45만 원을 채우려면 150줄을 팔아야 했다. 지우는 김을 펴고 밥을 올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저녁 9시 시장 골목에 낡은 소나타가 멈춰 섰다.
60대 남자가 내렸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구겨진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그는 김밥 냄새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다. 지우는 김밥을 말고 있었다. 손님이 오자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남자는 대답 없이 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지우의 왼손 약지에 멈췄다. 얇은 금반지.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님? 지우가 다시 물었다. 남자는 휘청거렸다. 지우가 황급히 의자를 끌어왔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가까스로 말했다. 김밥 2줄 주세요. 지우는 김밥을 썰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김을 펴는 손동작, 밥을 고르게 펴는 방식, 재료를 올리는 순서. 30년 전 그녀와 똑같았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여권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손에도 같은 금반지가 있었다. 여기요. 지우가 김밥을 건넸다. 남자는 5,000원을 내밀었다. 1,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김밥을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멀리서 지우를 지켜봤다. 포장마차 뒤편. 휠체어에 앉은 60대 여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송미란, 지우의 이모였다. 미란의 손이 떨렸다. 저 남자를 알았다. 30년 전 동생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 미란은 휠체어를 돌려 뒤로 물러났다. 지우에게 들키면 안 됐다. 아직은. 남자는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지 않고 김밥을 열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눈은 포장마차를 향하고 있었다. 최인호, 인성물산 대표이사. 그는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매일 밤 그는 이곳에 올 것이다. 김밥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멀리서 지켜볼 것이다. 죽기 전에 딸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DOCUMENTCONTENT 다음 날 오전. 지우는 예전 직장으로 향했다. 중견 제약회사 본사. 3년 전 지우는 이곳 품질관리팀에서 일했다. 부실 원료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했다가 해고당했다. 부당해고 진정서를 들고 본관 앞에 섰다. 경비가 막아섰다. 출입 불가입니다. 저 여기 직원이었어요. 서류만 전달하려고. 예전 직원은 출입 안 됩니다. 지우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차장이 차갑게 말했다. 법적 대응 중이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본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3년 동안 준비한 서류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때 회사 측 직원이 나왔다. 한지우 씨, 감사팀에서 부릅니다. 지우는 끌려가듯 감사팀 조사실로 들어갔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복 입은 3명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녹음기가 놓였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네, 맞아요. 자료 넘겼어요. 지우의 목소리였다. 아니, 지우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경쟁사 자료 유출 혐의.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지우는 쫓겨났다. 복도를 걸으며 은행 앱을 열었다. 대출 신청을 눌렀다. 승인 불가 사유 신용 등급 하락, 소송 리스크. 시장 재료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오늘 외상 좀. 지우야, 미안한데 뉴스 봤어. 오늘은 안 돼.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재료가 부족했다. 햄을 빼고 단무지만 넣었다. 당근도 절반만 넣었다. 김밥 한 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손님은 이걸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이모가 김밥 재료를 손질하던 중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모. 지우가 달려갔지만 이모는 그대로 쓰러졌다. 시장 상인들이 택시로 병원까지 실어 날랐다.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약 끊긴 지 사흘이죠? 즉시 투약하고 입원해야 합니다. 선납금 45만 원. 지우 통장 잔고는 9만 원. 36만 원 부족. 오경자가 다가왔다. 내가 먼저 낼게. 이모. 이미 너무 빌렸어요. 바로 그때 지우 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위약금 500만 원 청구 내일 오전 10시까지. 미납씨 소송 진행 마이너스 법무법인. 오경자가 폰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병원비 45만 원. 위약금 500만 원. 세 개의 숫자가 지우를 짓눌렀다. 오경자가 보호자 서명을 했다. 지우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 앉았다. 휴대폰으로 불법 사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이모가 침대에서 지우의 손을 붙잡았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지우야, 너, 그 사람만은 절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지우는 복도로 나와 무너졌다. 병원비, 위약금, 그리고 이모의 경고. 지우는 핸드폰을 쥐고 떨었다. 대출앱도 사채 사이트도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떻게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원 복도 계단에 앉아 있었다. 밤새 눈을 감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60대 남자 최인호였다. 인호는 지우를 보고 멈췄다.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봉투 속에 현금이 보였다. 왜요? 저 모르시잖아요.
그 순간 당신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휠체어가 복도를 가로막았다. 송미란이었다. 이모가 손가락으로 인호를 가리켰다. 감히 여기 나타나? 지우는 얼어붙었다. 이모 무슨? 미란이 지우를 돌아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사람이 내 친아빠야. 30년 전에 내 엄마 버리고 도망간 인간. 지우의 머리가 하얘졌다.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미란이 소리쳤다. 미안으로 끝나? 내 동생은 혼자 너 낳고 3달 만에 과로로 죽었어. 지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란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원래 저 사람 호적으로 들어갈 뻔했어. 근데 내 엄마가 거부했지. 차라리 혼자 키우겠다고. 인호가 다가섰다. 미란 씨, 제발. 지금은 아이가 급합니다. 미란이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이 돈으로 죄를 씻으려고 30년 전에도 이렇게 돈 던지고 갔잖아. 지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하세요. 둘 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지우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제발, 조용히 좀. 지우는 일어나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도에는 미란과 인호만 남았다. 미란이 휠체어를 돌렸다. 다신 나타나지 마. 인호는 바닥에 봉투를 주워 간호사 데스크에 조용히 두고 떠났다. 봉투 위에 쪽지가 있었다. 송미란님 입원비 전액 익명. 며칠 후 최인호는 매일 저녁 9시에 포장마차에 왔다. 김밥 2줄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떠났다. 지우는 불편했다. 제발 그만 오세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 저 남자 인성물산 대표래. 오경자가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내 이모 마음도 이해해. 근데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오경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내 엄마는 내 가게에서 일했어. 임신한 몸으로. 저 회장님이 돈 주고 떠났을 때 내 엄마는 혼자 너 낳고 3달 만에 과로로 죽었어. 지우는 숨이 막혔다. 미란이가 그때부터 널 키웠지.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해. 오경자가 지우를 똑바로 봤다. 근데 지우야, 그게 정말 내 엄마가 원한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인호가 포장마차에 왔다. 김밥 2줄 주세요. 지우가 물었다. 왜 떠나셨어요? 인호의 손이 멈췄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도망쳤죠? 엄마가 임신한 거 아셨어요? 인호는 한참 침묵했다. 5년 후에 알았습니다. 찾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당신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췌장암 3기입니다. 죽기 전에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김밥 칼을 내려놓았다. 인호가 돈을 내밀었다. 지우는 거스름돈을 돌려줬다. 전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인호는 거스름돈을 받고 김밥을 들고 떠났다.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송미란이었다.
지우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지우는 이모를 돌아봤다. 이모, 전 제가 정하고 싶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모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를 만날 권리도 제게 있어요. 미라는 말없이 휠체어를 돌렸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틀 후, 지우가 포장마차를 열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 세 대가 일렬로 멈춰 섰다. 트렁크가 열리고 두꺼운 서류 박스가 내려왔다. 양복 입은 변호사 5명이 한 줄로 내렸다.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저거 뭐야? 지우는 김밥 칼을 쥔 채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법무법인 정한입니다. 제약회사 건으로 왔습니다. 최인호가 세단에서 내렸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조작 녹취 관련자 특정 완료. 감정 결과 나왔고 회사 측 해고, 철회와 공식 사과 의사 전달했습니다. 지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중독 무혐의, 위약금 청구 전액 취하, 복직 제한과 보상금 지급 준비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우는 인호를 바라봤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인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오늘 오후 회사 면담 가능하신가요?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됐어요. 전 복직 안 할래요. 시장이 조용해졌다. 지우가 말했다. 제가 원한 건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증명이었고 사람 취급받는 거였어요. 그건 이제 받았으니까 됐어요. 지우는 인호를 봤다.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들이 물러났다. 세단 세 대가 떠났다. 오경자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뒤편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송미란이었다. 미란은 아무 말 없이 지우 옆에 섰다. 한참 후, 저 사람 돈 정말 안 받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휠체어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날 밤 인호는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최인호가 다시 포장마차에 왔다. 김밥 2줄 주세요. 지우는 김밥을 썰기 시작했다. 저 생각 좀 했어요. 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전 이모와 시장 사람들이 키웠거든요. 지우가 김밥을 접시에 담았다. 근데 왜 떠나셨는지, 왜 이제 오셨는지 천천히 알고 싶어요. 인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김밥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돌려줬다. 아직 낯설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송미란이었다. 지우 울리면 그땐 끝이야.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란이 지우를 돌아봤다. 내가 정한 거라면 이모는 내 선택을 지켜줄게.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 근데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오경자가 떡볶이를 들고 왔다. 자, 그만 먹고. 김밥만 먹으면 배 안 차지. 세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 앉았다. 인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30년 만에 먹는 딸이 만든 김밥.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인호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거스름돈은 꼭 받으세요. 인호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인호가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미란이 뒤에서 말했다. 최인호, 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인호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미안하게 살겠습니다. 인호가 떠났다. 지우는 포장마차에 앉아 시장을 바라봤다. 오경자가 떡볶이를 뒤집고 미란이 재료를 손질하고 저 멀리 인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모두 내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김을 펴고 밥을 올렸다.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